자, 오늘 분석해볼 내용은 바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거인 하이브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방탄소년단 BTS가 없는 동안 하이브가 과연 어떻게 16조 원짜리 컴백을 그려냈는지 그 거대한 계획의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됐죠. 왕이 없는 제국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이게 바로 BTS가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시장 전체가 하이브에게 던졌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하이브의 수조 원짜리 질문. BTS의 부재는요, 그냥 좀 힘든 시기,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회사가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문제였죠. 생각해보세요. 회사를 먹여 살리던 핵심 엔진, BTS가 멈춰졌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가 지켜보는 거죠. 과연 하이브가 이 군백기를 버텨낼 수 있을까? 하고요. 그 압박감, 정말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원 IP 리스크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 매출이 딱 한 아티스트, 그러니까 단 하나의 IP에 너무 크게 쏠려 있을 때 생기는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BTS 없는 하이브는 껍데기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였던 겁니다. 자, 그럼 하이브는 이 숙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두 번째 섹션, BTS 이후의 제국 건설입니다. 해답은 바로 이거였어요. BTS 하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기둥으로 튼튼한 성을 쌓아 올리는 거죠. 하이브의 전략은 크게 보면 이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아티스트를 키워내는 레이블 사업,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아티스트 IP로 돈을 버는 솔루션 사업, 마지막 세 번째가 팬들을 묶어두는 플랫폼 사업입니다. 이 세 바퀴가 착착 맞물려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이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이 라인업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세븐틴은 이미 스타디움급 아티스트가 됐죠. 투모로우바이투게더랑 엔하이픈도 돔 투어를 돌 정도로 컸고요. 그리고 르세라핌과 뉴진스는 말할 필요도 없죠. 거의 신드롬이었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을 겨냥한 캣츠아이, 라틴 시장의 산토스 브라보스까지. 바로 이 아티스트들이 BTS의 빈자리를 훌륭하게, 그 이상으로 채워준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하이브의 체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앨범 팔고 콘서트하는 이런 직접적인 아티스트 활동 수익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플랫폼이나 굿즈 같은 간접 매출의 비중이 확 늘어난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그 원 IP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심장에는 바로 위버스가 있습니다. 위버스를 그냥 팬 커뮤니티 앱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팬들을 하이브 생태계 안에 꽉 붙잡아두는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경제적 해자인 셈입니다. 성을 둘러싼 깊은 강물 같은 거죠. 그 위력이 어느 정도냐고요? 월간 활성 사용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 들어오는 사람 수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000만 명.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바로 이 거대한 팬덤이 하이브 제국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세 번째 섹션, 바로 2026년에 돌아올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의 귀환, BTS가 돌아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거죠. 컴백 계획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3월 20일에 아리랑이라는 새 앨범이 나오고 바로 다음 날에는 대한민국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에서 쇼케이스를 엽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그리고 4월부터는 곧바로 월드 투어에 돌입합니다. 이건 기대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BTS가 벌어들일 돈이 얼마냐? 2020년 단 한 해 BTS 하나만으로 예상되는 매출이 1조 5천억 원입니다. 1조 5천억.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BTS 한 그룹이 1년 동안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이 1.5조 원이요. 경쟁사인 JYP랑 YG의 1년치 전체 매출을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한 그룹이 두 회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이게 바로 BTS라는 이름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월드 투어 공연 횟수만 무려 79회, 79번의 공연. 이 숫자만 봐도 이번 컴백이 얼마나 거대한 프로젝트인지 짐작이 가시죠?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번째 섹션에서는 조금 냉정하게 하이브 앞에 놓인 잠재적인 리스크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봐야 할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최근 시끄러웠던 민희진 대표와의 갈등 같은 내부적인 지배구조 문제고요. 두 번째는 팬들의 지갑을 닫게 만들 수 있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월드 투어 중에 예상치 못하게 터질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진짜 가장 큰 리스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너무 놓친 기대치예요. 다시 말해 주가가 완벽한 성공을 이미 다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 와 닿으실 겁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PER, 주가 수익 비율인데요. 이게 높을수록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하이브의 2026년 예상 PER이 40배에 가깝습니다. 경쟁사인 SM이나 JYP가 20배가 채 안 되는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비싼 거죠. 한마디로 시장이 너희는 이 정도는 벌어줘야 해 하고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하이브의 현재를 딱 잘라보면 이렇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뭐냐? 일단 BTS라는 최강의 카드가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멀티 레이블 체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 위버스라는 막강한 플랫폼도 있고 심지어 현금도 10조 원이나 쌓아뒀어요. 반면에 부정적인 면은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높은 시장의 기대치, 그리고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부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의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새로운 모델일까요? 아니면 BTS라는 단 하나의 컴백에 모든 것을 건 16조 원짜리 아슬아슬한 도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 각자가 내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